6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쇼펜하우어 마음 철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더 복잡하고 무거울까? 60이 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주변 어른들을 보면서 자주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생각할 틈도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뭘 하고 사는 걸까 하는 그 막연한 외로움. 자식들은 다 컸고 이제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만 쏠릴까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가 엄마, 지금 바빠요 라는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친구들은 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봐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교가 되고 욕심 안 부리려고 해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계속 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생각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독일 사람이에요. 19세기에 살았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고민했던 주제가 바로 우리는 왜 괴로운가?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철학자예요. 하지만 60대를 넘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어보신 여러분께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위로가 되는 철학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같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불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처음 들으면 좀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따뜻한 위로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려서 60대 이후에 우리가 겪는 외로움, 욕심, 그리고 마음의 무게를 어떻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먼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 철학자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200년 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마음은 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서 쇼펜하우어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강의실에 학생이 거의 오지 않아서 결국 교수 생활도 포기하고 홀로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러움. 사람들 사이에 섞이고 싶은데 또 막상 섞이려고 하면 상처받는 그 복잡한 마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런 감정들을 평생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철학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니 우리 인간은 이렇게 괴로운 걸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평생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이 제목만 들어도 좀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원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원하고, 자식의 성공을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욕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얻어도 잠깐 만족할 뿐이고 금방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렸는데 막상 와서 보면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요. 그러다 손주가 가면 또 보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원하는 것과 실증나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60대를 넘어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화려한 삶.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의 평온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평온함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우울한 철학자일 수 있지만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하는 우리 60대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었을 때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상이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절반을, 아니 어쩌면 대부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더 높이 올라갈까를 고민할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남은 시간을 덜 아프게, 더 평온하게 보낼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빌려서 우리 60대의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욕망과 괴로움.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이 넘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참 많은 욕심들이 남아있지 않나요? 자식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손주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내 건강이 이 정도는 유지됐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사위가 좀 더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전부 욕심입니다. 나쁜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괴로움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거리다. 더 많이 원할수록 그 거리는 더 멀어지고 고통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67세 되신 김 여사님이라고 부를게요. 김 여사님은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 손주도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김 여사님은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드시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김 여사님은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계속했으면 했는데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또 어떤가요?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잘 안 내려옵니다.
김 여사님은 딸이 가까이 살면서 자주 얼굴 보고 싶은데 딸은 자기 인생이 바쁘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평생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애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김 여사님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기대에서 옵니다.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좌절도 많아진다. 원하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다. 그럼 자식을 아예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기대를 조금씩 낮출 수는 있다. 김 여사님이 만약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아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필요는 없어.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그걸로 됐어. 딸도 마찬가지야. 자주 못 봐도 괜찮아. 가끔이라도 연락하고 서로 안부만 물으면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기대를 한 단계만 낮춰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자식을 놓아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매달릴수록 자식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괴로워요. 서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식의 인생,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손주의 성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배우자의 마음,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우리만 지칩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예요.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남성분입니다.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5세세요. 박 선생님은 평생 회사를 다니셨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셔서 중간 관리자까지 하셨습니다. 3년 전에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건 아닐까? 특히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퇴직 후에 작은 사업을 해서 잘 되고 있대요. 어떤 친구는 손주 돌보느라 바쁘대요. 어떤 친구는 취미 생활로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까지 했대요. 그에 비해 자기는 뭔가요?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인터넷만 하고. 박 선생님은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문제가 뭘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그리고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온다. 만약 우리가 남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만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만족할 것이다. 박 선생님이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나는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게 좋아. 사업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 그림 그리는 것도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게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박 선생님의 하루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TV를 보더라도 나는 할 일이 없어서 TV를 본다가 아니라
나는 이 시간을 즐기기 위해 TV를 본다로 바뀌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명언도 남겼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것이다. 여러분, 60대를 넘어선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화려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됐어. 내가 아프지 않고 밥 먹고 잘 수 있으면 됐어. 친구 한두 명이라도 가끔 연락하고 지낼 수 있으면 됐어. 이렇게 기대를 낮추는 게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기대를 줄이는 기술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한 단계 낮춰보세요. 명절에 꼭 와야 해.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오면 전화라도 하면 돼. 손주를 내가 봐줘야 해. 부탁하면 도와주고, 아니면 내 시간을 보내면 돼. 자식이 성공해야 해. 자식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돼. 두 번째, 건강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우리 나이에 몸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전혀 아프지 않아야 해. 조금 아파도 참을만 하면 괜찮아. 건강검진 결과가 완벽해야 해. 큰 병만 없으면 감사한 거야. 세 번째, 경제적인 불안을 줄이세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60대에 갑자기 큰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해. 지금 있는 돈으로 조심스럽게 쓰면 괜찮아.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줘야 해. 자식들도 다 컸으니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면 돼. 네 번째, 친구 관계에서도 기대를 낮추세요.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떤 친구는 아프고, 어떤 친구는 이사를 가고, 친구들이 자주 연락해야 해. 가끔이라도 연락하면 고마운 거야. 친구가 많아야 해.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으면 충분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기대를 낮추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가 아니라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한 거야로 바뀌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의 고통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의 김계속요. 하나는 현실을 바꾸는 것. 하지만 이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게 뭐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기대를 조금만 낮춘다면 오늘 하루가 훨씬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60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바쁘게 살면서 외로울 틈도 없었죠. 아이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와도 할 말이 별로 없어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TV를 켜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집이 너무 조용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트에 가는 이유가 장을 보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어서예요. 집에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외로움이라는 건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정작 나는 옆에 앉아서 말없이 있기만 하는 그 느낌. 자식들이 손주 이야기하고 며느리 사위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여기서 뭐하는 사람이지 하는 그 막연한 소외감.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에 대해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있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되면 불안하고 외롭고 무서운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최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세세요. 최 여사님은 5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려니까 식욕이 없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대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라고 했지만 최 여사님은 거절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그런데 막상 혼자 살려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여사님은 결심을 하셨대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래서 시작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산책.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1시간씩 걸으신대요. 산책하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작은 공원도 발견하고 꽃도 보게 되고 오늘은 어디를 걸어볼까 하는 게 아침의 작은 즐거움이 됐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최 여사님은 젊었을 때 책 읽는 걸 좋아하셨는데 살림하느라 오랫동안 책을 못 읽으셨대요.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도서관에 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뭘 읽어야 할지 몰라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책을 빌렸는데 읽다 보니까 재미있더래요. 지금은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으신대요. 그리고 읽은 책에 대해 간단히 메모를 하시는데 그게 또 즐겁다고 하세요. 세 번째, 자원봉사. 최 여사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들 식사 배식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최 여사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최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여전히 혼자 사세요. 남편이 그리울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있대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로움이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산책하면서도 즐겁고 혼자 책 읽으면서도 행복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을 느끼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최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형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요.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지혜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는 극단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대부분 시간 낭비다라고까지 말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 중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만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자신의 내면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60대가 넘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친구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멀리 이사를 가거나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못 봐요. 배우자도 나이가 들면서 대화가 줄어들고 때로는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만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운다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 독서, 음악 감상, 퍼즐 맞추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요리, 뭐든 좋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일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하루의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하기,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 몇 줄 쓰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서 아파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과도, 친구와도, 배우자와도. 우리는 함께하지만 각자의 영역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세요. 네 번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구나 가끔은 외로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외로울 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은 좀 외롭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세요.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찾아줘야 해. 누군가 나를 위로해줘야 해.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60대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통을 줄이는 삶의 태도.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신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해라.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소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덜 불행하게 살라고? 하지만 60대를 넘어선 지금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조언인지 느끼실 겁니다. 우리 나이에 갑자기 큰 행복이 찾아오기는 어려워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대단한 일을 이루거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는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지금 느끼고 있는 작은 고통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 그렇게 조금씩 고통을 줄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나이의 행복이에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1점, 기대를 한 단계 낮추는 연습.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기대에서 옵니다.
이래야 한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자식들이 다 내려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기대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오고, 딸은 남편 집에 먼저 가야 해서 일찍 가고, 손주들은 휴대폰만 보고, 며느리는 주방 일을 별로 안 도와주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죠. 그래서 실망하고, 화가 나고, 서운해집니다. 그럼 기대를 한 단계 낮춰보면 어떨까요? 자식들이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오면 전화라도 하면 된다.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해도 누구라도 한두 명이 와주면 감사하다. 완벽하게 화목하지 않아도 큰 다툼 없이 지나가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기대를 낮추면 현실이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심지어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돼요. 아들이 늦게라도 왔네. 고맙다. 며느리가 설거지는 도와주네. 다행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기대를 낮추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기대를 한 단계 낮춰 보세요.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 후회하지 않는 연습. 60대가 넘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좀 더 잘해줄걸. 남편한테 좀 더 잘해줄걸. 일을 좀 더 열심히 할걸. 돈을 좀 더 모아놓을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이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현재를 괴롭게 만들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가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때의 나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어. 나는 이미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때의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자식을 키울 때도, 일할 때도, 살림할 때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스스로를 용서해 주세요. 후회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일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는 말자. 과거는 교훈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3점 비교를 줄이고 내 하루의 작은 만족을 챙기는 연습.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 자신의 불행보다 더 크게 느낀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왠지 내가 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친구가 여행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왜 못 가지? 하고 생각하게 돼요. 손주 자랑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손주는 왜 안 그럴까? 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 더 심해졌어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SNS를 보면 친구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행 사진, 손주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그런 걸 보면 왠지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SNS에는 좋은 순간만 올라갑니다. 힘든 순간, 외로운 순간, 아픈 순간은 안 올라가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외로워요.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나? 오늘 하루에 작은 만족이 있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오늘은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오늘은 친구한테서 반가운 전화가 왔다.
오늘은 드라마가 재미있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만족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작은 만족들을 모아라.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먹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4점.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연습. 60대가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무거운 것 들기가 힘들고 오래 걷기도 힘들어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김계속 이것저것 아픈 데가 늘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워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약해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부정하거나 싸우려고 하면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대신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등산은 힘들지만 평지 산책은 할 수 있다. 무거운 짐은 못 들지만 가벼운 장보기는 할 수 있다. 책을 오래 읽으면 눈이 피곤하지만 한 장씩 천천히 읽으면 괜찮다. 한계를 인정하는 게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무리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몸이 약해졌어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음악 듣기, 그림 감상하기, 옛날 사진 보기, 좋아하는 음식 먹기, 따뜻한 차 마시기. 이런 것들은 몸이 불편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몸은 약해졌어도 마음은 여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5점. 가족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애정을 유지하는 법.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세대는 평생을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서럽고 외로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가족도 결국은 각자 다른 사람이에요.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라고 해서 항상 나를 이해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모든 걸 기대하면 우리만 상처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사랑하되 거리를 두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나는 내가 보고 싶지만 내가 바쁜 건 이해해. 나는 내 문제를 걱정하지만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중요해요. 내 건강, 내 취미, 내 친구, 내 하루하루도 소중해요. 가족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과 나, 둘 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지켜야 할 품위.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고통을 줄이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면의 풍요로움, 지적인 삶, 품이 있는 노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것들은 줄어들어요. 젊음도, 건강도, 재력도, 지위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품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년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정말 멋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젊어 보여서도 아니에요. 뭔가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고 편안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혼자서도 책 한 권 읽을 줄 아는 사람. 품위 있는 시니어들은 대부분 독서를 해요.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소설이든 에세이든 자서전이든 책을 읽는다는 건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려는 노력이에요.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죠. 쇼펜하우어는 평생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유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 책을 읽으세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도서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빌려보세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들 수 있어요. 집중이 안 되고 글자가 안 보이고. 하지만 조금씩 읽다 보면 책 읽는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말수를 조금 줄이는 사람.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고 잔소리가 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다. 말을 줄이고 대신 들으세요. 자식이 이야기할 때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친구가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말고 경청하세요. 손주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남의 일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일까? 이런 판단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 나이가 되면 사실 많은 게 필요 없어요. 큰 집도, 비싼 차도, 화려한 옷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한 집, 건강한 몸, 따뜻한 밥 한 끼, 가끔 이야기 나눌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더 많은 걸 원해요.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것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해요. 품위 있는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얼굴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편안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을 계속 가꾸는 사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옷차림도, 머리 모양도, 몸가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물론 젊은이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고 자기 나이에 맞게 멋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계속 가꿔야 해요.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충분히 자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다. 정말 그래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어요. 다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새로운 취미든 새로운 지식이든 배운다는 건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요.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배울 게 많아요. 요리, 운동, 역사, 과학, 예술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배울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의 나이는 없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품이 있는 시니어의 모습 참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도 이렇게 나이 들 수 있어요. 외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조금씩 자신을 가꾸기 시작해 보세요. 책 한 권 읽기, 말 조금 줄이기, 남 판단하지 않기, 가진 것에 감사하기, 자신을 깔끔하게 가꾸기, 새로운 것 배우기.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를 품위 있는 시니어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생각을 빌려서 60대 이후의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들입니다. 첫째, 욕망을 조금 줄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고통도 커집니다. 기대를 한 단계 낮추는 연습을 하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기대, 친구에 대한 기대. 모든 기대를 조금씩 낮추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둘째,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책 읽기, 산책하기, 음악 듣기, 일기 쓰기.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덜 불행해지는 연습.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고통을 조금씩 줄이는 데 집중하세요. 후회하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한계 인정하기, 가족에게 적당한 거리 두기.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내면의 품위를 지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것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계속 가꿀 수 있어요. 책 읽기, 말 줄이기, 자신을 깔끔하게 가꾸기, 새로운 것 배우기. 이런 노력들이 우리를 품위 있는 시니어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에는 좀 냉정하고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인생은 원래 고통스럽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욕망을 줄여라.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따뜻한 위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아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하지만 조금은 덜 힘들게 살 수 있어.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이게 진짜 위로예요. 우리의 고통을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60대를 넘어선 지금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사랑도, 이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어요. 이제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평온하게 보내면 됩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밥 먹고
잘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가끔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가끔 친구와 통화하고, 가끔 산책하고.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소중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철학자의 생각을 빌려서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정신을 빌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